밤사이 온태리오주 광역 토론토에 올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토론토시는 어제부터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1,400대 제설차를 모두 배치하고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한꺼번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내일까지 제설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며 불편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져줄 것을 시민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어젯밤 10시를 기해 눈길 주차 금지를 발동한 시는 밤새 티켓 700여 장을 발급했다며 이들 차량들은 견인되거나 최대 $200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 광역 토론토 대부분 학교들은 휴교했습니다. 토론토와 요, 필 지역, 더럼 등 광역 토론토 초중고교들의 휴교령이 내려졌고 대학과 컬리지도 일부를 제외하고 휴교하거나 오후 수업만 진행했습니다. TTC 버스와 스트리카는 폭설로 인해 상당한 지연 사태가 이어졌으며 특히 컬리지와 던다스에선 스트리카가 탈선하면서 인근 지역 혼잡이 가중됐습니다. 오늘 아침 지하철 2호선 브로드뷰에서 우드바인역까지 운행도 중단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메트로링스 고 열차도 운행 시간이 변경되거나 취소됐고 고 버스 역시 월요일까지 지연이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토론토 도서관은 오늘 낮 12시 반에 문을 열었고 주의사당은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엔 오늘 아침 6시 30분까지 22cm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150여 편에 이어 오늘도 여러 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미시사가시는 시청 서비스는 하지 않았고 커뮤니티 센터와 문화시설은 오후 4시까지, 도서관은 오후 5시까지 문을 닫았으며 야외 스케이트장도 운영을 늦췄습니다. 도로 곳곳에선 사고들이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8시 15분경 에어포트 로드 인근 407 고속도로 동부방면 도로에서 중심을 잃은 차량이 회전하다 멈춰섰는데 이후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중앙분리대로 걸어가려다 다른 차량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토론토 외곽 지역에서도 수십여 건의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나 오늘 오전 기준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주 경찰에 따르면 밤사이 차량 수십여 대가 폭설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연방환경성은 벌링턴과 해밀턴, 나이아가라 일부 지역이 얼음비로 인해 빙판길로 변했다며 운전자들은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퀘벡주와 노바스코시아주 등 대서양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토론토 지역엔 토요일 또다시 눈 예보가 있습니다. 연방환경성은 눈을 치우는 집주인이나 사람들은 자주 휴식을 취하며 긴장을 풀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내일은 토론토 학교의 PA 데이로 오늘부터 패밀리데이인 월요일까지 닷새 동안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시는 야외 스케이트장과 눈썰매 장소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연방정부의 GST 감면이 종료되는 가운데 이 정책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다는 초기 수치가 나왔습니다. GST 감면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달 동안 필수품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식료품과 외식, 주류, 아동복 등 여러 품목에 적용됐습니다. 최근 수치를 보면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업주는 단 5%에 그쳤고 대다수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캐나다 독립기업연합은 세금 감면을 위해 업주들이 $1,000를 들여 포스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데다 너무 복잡하다는 불만도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 업주는 연말 가장 바쁜 시기에 감면하면서 스트레스는 더 쌓였는데 매출은 추가된 비용만큼 더 증가하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레스토랑 캐나다 대표는 12월 들어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했는데 이 조치 덕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식당 매출이 오른 건 아닙니다. 식당의 15%는 매출이 증가했지만 대다수는 기대만큼은 아니라고 전했으며 반대로 매출이 줄었다는 식당도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일부 쇼핑객은 디저트나 간식을 살 때는 좋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며
2달 모두 쇼핑 습관이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덕분에 약간의 돈을 절약하면서 식당을 더 자주 갔다며 확실히 좋았다는 소비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에도 일부 전문가와 사업주는 추가 작업이나 돈이 들어간 만큼 가치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는 2달이란 짧은 기간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마친 이후 감면이 도입되면서 기대만큼 지출이 늘지 않았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연방재무부는 이 기간 동안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벨 캐나다가 퇴직 프로그램을 통해 1,200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벨 캐나다는 통신 산업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며 회사와 환경이 변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직 변화에 따라 일자리가 줄었다며 강화된 프로그램에 적격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기 은퇴나 이직을 선택하도록 패키지를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자발적이든 아니든 이번 조치를 통해 몇 명을 해고할지 확실치는 않지만 노조는 사측의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이 강제적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노조는 근로자들의 희생으로 이익이 더 많아 보이게 할 뿐이라며 회사가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캐나다 근로자들을 실직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벨은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 차례 감원을 단행했습니다. 2003년 6월 1,300명을 감원하고 2024년 2월에는 솔스의 1,000명 포함 4,800명을 해고했으며 100개 넘는 더 솔스 매장을 폐쇄하고 본사도 없앴습니다. 또 라디오 방송국 수십여 개를 폐쇄했고 같은 해 6월에는 벨 미디어에서 기술 직원 등 50명을 추가 감원했습니다. 일부 자산도 매각해 지난해 9월 MLSE의 지분 37.5%를 로저스에 47억 달러에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벨은 미국 통신회사 지플라이를 50억 달러에 인수하고 회사 부채 20억 달러도 상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벨 캐나다가 오는 5월 1일부터 인터넷 요금을 6달러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부 벨 고객은 직원들을 계속 해고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건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인상이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구조조정에 벨 미디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연방식품안전청 CFIA가 제품에 우유를 표기하지 않은 유명 과자를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크리스티 브랜드 오리지널 미니 리치 크래커 200g들이로 UPC 번호는 066721-02774-0이며 베스트 비포 일자는 2025년 1월 22일과 23일, 24일입니다. 사측의 자발적인 조치로 진행되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아직까지 알레르기 반응 신고는 없었다고 전한 당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버리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에어 캐나다를 이용해 패키지나 투어, 크루즈 등 휴가 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은 창립 할인 행사를 이용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 캐나다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유럽과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모로코, 두바이, 중남미 등을 대상으로 5만 개가 넘는 에어 캐나다 휴가 패키지를 할인해주고 있으며 오는 23일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에어 캐나다에 따르면 특히 7월과 8월 칸쿤이나 푼타카나, 몬테고베이, 세인루이스 리조트로 출발하는 패키지와 5월에 출발하는 유럽 일부 패키지 등이 대폭 할인되며 이들 휴가 패키지엔 위탁 수화물 1개와 기내 반입 수화물 1개가 포함됩니다. 에어 캐나다 홈페이지를 보면 서울과 안동, 대구, 부산, 경주, 그리고 오사카와 나라, 나고야, 도쿄 등 13박 15일의 한국과 일본 패키지가 있는데 출발 지역 등에 따라 5,700여 달러부터 시작됩니다. 캐나다에서 점수가 좋은 호텔 목록에 온타리오주 토론토 호텔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브스가 발표한 2025년 수상에 따르면 호화로운 로비와 라운지,
옥상바, 레스토랑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킹 웨스트의 원 호텔이 추천을 받았고 욕빌의 파크 하얏트와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의 리츠 칼튼 호텔은 별 4개 등급을 받았으며 포시즌 호텔과 헤즐턴 호텔, 상그릴라, 세인트 리저스 호텔도 별 5개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 가운데 포시즌은 이번 주 초 발표된 리포트에서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휘슬러와 퀘벡주 몬트리올 자매 호텔을 제치고 캐나다 최고 호텔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25년도) 한민족 청년 과학도 포럼과 차세대 과학기술 리더 포럼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7월 7일부터 12일까지 5박 6일 동안 한국과학기술회관과 서울 강남 인근에서 열리는 포럼은 국내 및 재외동포 청년 과학기술자들이 상호 교류하고 차세대 과학기술 인재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 함양과 네트워킹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합니다. 캐나다 참가자에게 왕복 항공료 일부와 행사기간 숙식비 일체가 제공되는 포럼에 참가를 원하는 지원자는 오는 23일까지 캐나다 한인과학기술자협회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과학기술 관련 전공 학부생과 대학원생 및 박사 후 연구원이 대상으로 두 포럼에 대한 참가 자격은 해당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